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터입니다. 오늘은 새해 시작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연휴는 조금 짧아가지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밤을 꼴딱 새서 만든 그 영상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방송인데요.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팩트가 아닌 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신빙성 제고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족 꿈, 그리고 제가 이 공직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그 낚시로 물고기 잡는 꿈, 그리고 그 유재수 관련 꿈, 이렇게 이 예지몽들이 잘 들어맞았다는 거, 그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추가로 이 중요한 꿈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차피 꿈이라서요, 명절 연휴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지 마시라고 흥미롭고 편안하게 봐주십사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제 방송 혹시 아직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초록딱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지몽 방송에 대해서 댓글 반응이 조금 재미가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꿈에서 이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아빠랑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을 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게 키역 밥을 먹는 거다, 뭐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뭐해서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지몽의 가장 핵심이 이게 뭐였죠? 바로 큰 고층 빌딩에 자동차들이 날아가 가지고 충돌하는, 그래서 폭삭 무너지는 그러한 꿈이었는데요. 그 꿈들에 대해서 꿈을 꾼 지 1년 반 만에 저는 이 청와대 그리고 문통 정부에 대한 그러한 예지몽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댓글 반응도요, 대부분 저의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 꿈에 나왔던 그 고층 빌딩은요, 엄청 높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특이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빌딩이 50층짜리 청주 터미널 그 복합 빌딩 아니냐, 뭐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조금 공감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문다혜 어디에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문다혜가요, 젊은 작가를 발굴해 보고 싶다,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요, 자신이 이 예술가를 발굴할 만큼 실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요, 예술가를 키워줄 만큼 돈이 조금 많다는 거, 그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다혜가 스스로 예술가는 아니기 때문에 큐레이터 자격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작가를 발굴한다는 그 발언은요, 자신이 은근 이 재력이 있다, 요것을 전제로 얘기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돈이 많다면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 이러한 의혹도 제가 속으로 생각해보고 의견 제시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도 제가 방송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예지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더욱 놀라운 예지몽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재밌는 거라서 좀 아껴놨다가 다음에 그것이 성취될 즈음에, 그때쯤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네이버 뉴스를 한번 인터넷으로 열어보니까, 야, 이거요, 새해부터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털에는 여권과 검찰의 갈등 양상, 이거에 대한 뉴스가 일부 있었고요. 눈에 확 띄는 것은 사건 사고였습니다. 안전사고가 이거 제법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러한 것들은요, 새해 시작부터 이 청와대 측 입장에서는 매우 불길한 것입니다. 자, 지금 캡처 화면이 올라가죠.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네이버 초기 화면에 나왔던 그 뉴스들을 그대로 제목 화면 그대로 캡처를 한 것입니다.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요, 강릉 펜션 참사 잊었나, 무허가 숙박업소 배짱 영업 여전, 이러한 뉴스 제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안나 프로나 한국인 실종 열흘째, 악천 후 3일간 수색 중단, 이런 뉴스 제목도 있습니다. 참 이거 빨리 발견이 돼야 할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우한 코로나 국내 세 번째 환자 발생, 54살 한국인 남성, 이런 제목도 있는데요. 이거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해 펜션, 가스 폭발, 4명 사망, 2달 전 불법 영업 적발,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서울 장충동 호텔에 불이 나서 투숙객 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뭐 이러한 제목의 뉴스도 있습니다. 와, 이거요. 새해 시작부터 도대체 사건, 사고가 몇 건 나는 겁니까? 1월 이 새해부터는 조금 희망찬 뉴스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거 시작부터 매우 우울한 사건 사고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문통 정부가 안 그래도 이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이 검찰발 이슈 때문에 지금 막 힘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청와대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통상요, 이 연합뉴스 있죠? 여기는 아마 정부 지분이 있죠? 그래서 친정부 성향의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어제 이러한 제목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뭐냐면은 연애, 그리고 성문제, 그리고 결혼, 출산, 모두 거부, 사비를 아시나요? 이러한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이거는요, 인턴 액티브라고 해서 인턴 기자가 이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인턴 기자면은 아주 젊은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작성된 뉴스,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입이라는 것은 비연애, 비성관계, 비혼, 비출산, 요것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그들이 출산이나 결혼은커녕 연애까지도 거부하는 그러한 일종의 선언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는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에 발표했던 그 청년 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여기에서도 꼭 결혼을 하겠다고 답한 그 20대 여성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건요, 당연히 향후 출산 의향을 묻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에도 결과는 같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은 유튜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대 여성들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는요,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뭐 이러한 위험이 크다. 이런 쪽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는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호감 가는 사람 만났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연애조차 안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혼까지 가려면은 연애할 때부터요, 과연 이 사람과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안정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요, 또래의 젊은 남성들이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마음 편하게 이 믿고 연애하기 힘들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 실업과 관련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폭행이나 뭐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한 심리를 가진 남성들이 매우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이 열심히 성취감을 느낄 그러한 일자리를 주는 것, 바로 이것이요, 경제적인 것도 해결하고 결국 이 혼인과 출산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것, 이것이요, 너무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 들어서 거의 지금 만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여성들이 이 연애와 결혼, 요것을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은 미봉책만 일삼는 이 정부의 정책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당장 이 표만 얻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미봉책만 제시하는 것, 이런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무료 와이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는요,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취업을 잘 하게 되면은요, 연봉 4천, 5천씩 받으면요, 그렇게 돈을 벌게 해줘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와이파이 이거 공짜로 안 해줘도 그 돈 쉽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미뤄뒀죠. 그리고
그냥 공짜로 와이파이 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고기를 잡는 기술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배고파서 침 흘리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떡 하나 당장 물려주는 거, 이거는요, 이 정부가 자신들에게 의지하는 무능력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느낌이죠. 제발 우리 청년분들은 이러한 정부를 절대 고마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 기술을 알려주는 선배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제발 애들을 상대로 수십만 원 퍼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경비 부양한답시고 시골 마을에 체육관 증축하는 데 쓰는 비용 그런 데 퍼주지 말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기업,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여기서 뜯은 돈으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퍼주지 말고요. 그 돈을 썼으면은 쓴 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국민 세금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해부터 희망찬 뉴스가 나오지 않고 계속 각종 우울한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는 우리가 이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어른 이렇게 구분할 거 없이요. 이번 4월 총선에서 이러한 미봉책만 제시하는 정부 제대로 심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요. 당장 내일부터 또다시 이 청와대와 이 검찰의 갈등이 계속 이슈가 될 것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연휴 시작부터 이 갈등이 촉발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백원우를 추가로 기소를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갈등이 계속 재현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이 공공수사 2부에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 울산 사건, 이 수사도 남아 있는데요. 향후 이러한 갈등 여지는 크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증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이 정부의 지지율, 이것이요, 매우 크게 폭락할 것 같습니다. 고층 빌딩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번에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두 일치 단결해가지고 제대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순간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검찰총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고생하는 수사팀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이 김태우TV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